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까,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수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제3자 뇌물죄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범죄입니다. 자,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뭐 인사청탁이나 뭐 민원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뭐 청탁을 한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청탁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청탁한 사람이 뭐 돈을 주거나 금품을 주게 하는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그 금품을 받은 그 제3자와 이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든 그걸 배분하는 이런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면 이것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주요 범죄죠.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범죄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쌍방울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60억,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40억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이 800만 달러 100억가량의 돈을 북한에 대납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가 보고를 받고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중 이번 재판에서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 달러 한 20억 되겠네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230만 달러 한 30억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화영 씨로부터 송금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죠. 검찰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 보고를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자, 특히 2019년 7월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 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싹 발을 빼고 있습니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화영의 경우 작년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가 말을 바꿨죠. 검찰이 회유하는 바람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뒤에 술판, 술자리 진술 유도 의혹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꼼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법원은 어제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번 재판이 이화영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관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보고 여부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며 이 씨도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자,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거액을 제공하게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발생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 그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민원인은 누가 됩니까? 민원인은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게 쌍방울 그룹이 민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가는 쌍방울이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쪽에 갖다 주는 거죠. 제3자. 북한은 제3자니까. 북한에 거액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자, 법조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쌍방울의 800만 달러, 100억 원 대납으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씨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9년 6개월이라는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아주 중형이 내려졌죠. 이제 검찰의 칼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어떤 범죄 사항이라고 할까요? 적용할 법은 바로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그 부정한 청탁을 한 민원인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그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 앞으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